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외로우신가요? 이 질문에 쉽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외롭다는 말은 왠지 내가 부족한 것처럼 들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들리고 스스로가 가엾어 보이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조용히 외로움을 안고 계신다는 것을. 자식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찾아오는 그 깊은 고독감.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년을 홀로 유배지에서 보낸 정약용 선생이 발견한 외로움과 함께 사는 지혜를 통해서 1장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이유. 외로움이 특이한 것은 혼자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심지어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을 때도 외로움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외로움이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내 깊은 곳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극단적인 고독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생이 외로웠던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펼칠 수 없어서였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홀로 왔다가 홀로 간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 고독을 잠시 나누는 것이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을 다르게 보기. 선생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것은 외로움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대신 선생은 외로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보기 시작한 거죠. 북적이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외로운 시간은 이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2장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 선생이 유배지에서 한 일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정약용 선생이 남긴 것은 500권이 넘는 저술입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금음신서. 이 책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선생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늘 바빴습니다. 임금의 일을 돕고 국가의 정책을 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때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배지의 고독이 오히려 선생에게 깊이를 주었습니다. 물론 선생이 그 시간을 처음부터 감사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을 거고 억울했을 거고 이 고독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 막막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기로 한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아무리 외롭고 쓸쓸해도 이 시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법.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워지려면 그 시간을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는 시간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 시간.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시작하는 시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되새기는 시간.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있고 친구들은 하나씩 멀어지고, 그 시간을 외로운 시간으로만 보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면 그것이 선물이 됩니다. 3장 외로움과 글쓰기. 쓴다는 것의 치유력. 정약용 선생이 외로움을 이겨낸 방법 중 하나는 쓰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썼고 편지를 썼고 시를 썼습니다. 쓰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흩어져 있는 감정들을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속에 뒤엉켜 있던 것들이 글이 되면서 조금씩 모양을 갖추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선생이 아내에게 쓴 편지들을 보면 선생이 얼마나 세밀하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걱정, 기대. 이것들을 표현함으로써 선생은 그 감정들에 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어떤 것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이 스쳐갔는지 두세 줄이라도 써보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외로움을 조금씩 다루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혹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하는 것들. 글은 그런 것들을 담아주는 공간이 됩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됩니다. 나만을 위해 쓰는 거니까요. 정약용 선생도 그런 글들을 썼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될 것들, 오직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쓴 것들.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장 자연과 함께하는 외로움. 선생이 발견한 위로.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자연의 위로입니다. 강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닷가의 일출.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빗소리. 새 소리. 선생은 이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외로움을 알아줍니다. 정확히는 자연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거기 있습니다. 내가 외롭든 기쁘든 슬프든 해는 뜨고 꽃은 피고 바람은 붑니다. 그 무관심함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기대, 그런 것들이 없는 공간. 그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다. 그러나 자연 앞에 서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보인다. 가까이에 있는 자연. 유배지의 산과 바다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공원의 나무 한 그루,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 저녁 산책길의 바람. 이것들도 충분합니다. 외로운 날, 잠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나무 옆에 서서 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넓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이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대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5장 외로움을 나누는 방법. 작은 연결들. 외로움이 느껴질 때 대단한 연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연결들이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지나가다 만난 이웃과 나눈 짧은 인사.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에게 보내는 짧은 안부 메시지.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외로움이 조금씩 엷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려 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고 편지를 썼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했습니다. 대단한 관계가 아닌 작고 따뜻한 연결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연결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데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아직 삶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닫혀버린 마음은 외로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외로움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지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나요? 외롭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적인 조건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선생처럼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삶.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